성주시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1488년 명홍치 1년 광릉부원군 이극배가 와서 아뢰기를 신의 전이에 형장을 쓰기에 이른다고 한 것은 대관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신의 뜻은 임사홍 부자의 일은 해가 오래되어 밝히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일의 관련자에게 미치게 되며 반드시 형장을 쓴 뒤에야 그 정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니 진실로 대관에게 형장을 써서 질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관이 신의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감히 신을 논하니 신은 그기 부끄럽습니다. 신이 나이 늙고 알미 없으나 오조를 역사하였으니 어찌 조정의 대체를 알지 못하고 감히 형장을 써서 대관을 제어함을 말하였겠습니까? 신이 이 의논을 한 까닭은 만일 임사홍의 일을 주문하여 밝히기 어려우면 말이 혹시 대간의 미침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둘 다 버림만 갖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며 다시 대간의 의논에 걸릴 줄은 뜻하지 못하였으니 신은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 이미 경의 의논이 옳은 것을 알았으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성주시록 221권 성주 19년 10월 2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전 도승지 임사홍이 대관의 논박을 당해 다만 아비의 원통함을 변명함은 가하나 음사를 거짓으로 주워 모았다느니 법을 맡아봄이 공평치 않다느니 입을 함부로 놀려서 욕한다느니 약자의 고기를 강자가 먹는다느니 젖은 땅은 말뚝박기 쉽다는 등의 말로 대관을 저회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시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이어서의 무난하다. 성조시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육이 사조하다. 성조시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형조의 계목 중 전자의 입것 사목 안에 공천을 숨겨주고 부린 사람은 드러나는 대로 입송한다 하였는데 이것에 의하여 상참하건대 대명률 공악조 범죄조에 이르기를 천문생이 업을 이미 성취하여 능히 그 일을 전담하여 처리할 만한 자이면 유죄나 도죄를 범하였더라도 각각 결장 100대에 나머지 죄는 수속한다 하였고 대전 추단조에는 이르기를 공사천으로서 도유를 범한 자는 천문생의 예로 의율하고 강도의 처자로서 논한 이외에 사변에 영속된 자도 같다 하였으니 상항의 허접인 안에 공사천이 입거하는 것은 대체 미변하다. 대전의 범죄 준계조에는 이르기를 전가 사변인 자는 장 100대 유 3천리의 형에 준한다 하였으니 이제부터 정상을 알면서 공사천을 허접하는 자는 결장 100대의 여죄는 수속하고 역가를 징수하여 관주에게 줌이 어떻겠는가? 계모간의 입거 사목에 의하여 시행한다면 공사천의 용은 이는 양천을 물러나고 모두 입거하는데 형조에서 입거를 조정할 때에 공사천은 입거하는 예에 기록하지 않으면 크게 입법의 본의를 잃었으니 그러므로는 공사천과 용은한 천구도 모두 사변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4일 갑인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성숙에게 하스하기를 도내 함영군수 조위와 의성현령 유호인의 부모가 있는 곳에 각각 쌀 4석, 황두 2석, 식염 5석, 미역 1쌍, 청주 10병을 내려주되 건물과 해도 편의에 따라 가져주라 하고 이어서 함양군수 조위와 의성현령 유호인에게 하사하기를 그대는 문장으로 몸을 일으켜 경악에 시종하여 나의 중히 여기는 바가 된 지 오래이다. 어버이가 늙음으로써 사직하고 근군의 수령으로 제수받아 복량에 이바지하는 것은 대개 어찌할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나 나의 시종이었던 까닭으로 감사에게 하유하여 그대의 어버이에게 식물을 약간 보내게 하여
향리로 하여금 그대의 학문의 힘으로 영화가 그대의 어부에게 미침을 알게 하노니 그리 알라 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25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황형이 어미의 상을 당하여 가권을 이끌고 강화로 돌아간 뒤에 서울의 본집은 비었다가 여기 소춘하가 그 집에 우거하며 황형이 때로 왕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의심한다고 한다. 만약에 이제 궁추하면 사람을 상함이 반드시 많을까 염려되니 버려둠이 어떻겠는가. 의금부에 물으라 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25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안호를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신종후를 통정대부 홍문관 부재학으로, 김후를 통등랑 사헌부 지평으로, 이의무를 봉훈랑 지평으로, 윤말손을 가선대부 전주 부윤으로, 신말주를 절충장군 전라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을 마치자 집이 김미가 아뢰기를 신등은 최흥손을 맞은 군수로 고치기를 명하심은 미편한 일이라 하여 여러 번 아뢰었는데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결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맞은은 쇠잔한 고울이라 사람들이 모두 그곳을 끓입니다. 신등은 성상께서 고치시기를 명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고치기를 명한 것은 아이들이 이제 바야흐로 그 집에 이양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 주인이 출외하였다면 어찌 빈집에 거처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내가 특별히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가 의심하여 제삼 아뢰는데 내가 어찌 그 뜻을 알지 못하겠는가. 장차 이래를 들으려 한다 하였다. 특징관 이 약동이 아뢰기를 최흥수는 사람됨이 변방에는 가합하나 마저는 합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최흥순이 이미 임지로 갔는데 고치기를 명한다면 너희들이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구전일 뿐 아직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고치기를 명한 것이 무엇이 옳지 않은가. 그대들의 말이 이에 이름은 반드시 나를 의심하는 것이다. 내가 백성의 주인이 되어 힘쓰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일 뿐이니 어찌 아이들을 위하여 사정을 용납하랴 하였다. 김미가 아뢰기를 신등은 전하께서 사이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라 사람들이 이를 들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아기를 그 집에 이양하기 때문이다 할 것이니 어찌 성덕에 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았다 하였다. 헌납 이 세경이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영안도의 거민 300호가 따로 내수사에 속하여 군부에 올리지 않았다 하니 이는 선왕의 고제도 아니고 또 대전의 법도 아니니 혁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그 사유를 알지 못하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 세경이 또 아뢰기를 그늘의 대간이 아랜 일은 자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신등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당나라 태종은 영명함이 세상을 덮어서 간언을 받아들이기를 물 흐르는 것 같이 하였으나 오히려 신하들이 이를 아뢰면 옛일을 인용하여 그 말을 막다가 후세의 기롱을 받았습니다. 노나라 은공이 당 지방으로 가서 고기잡이를 구경하고자 하니 그 이때 장희백이 이를 간음해 공이 듣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장차 영토를 순행하려 함이다 하였는데 호씨가 비방하기를 장희백의 충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따라서 변명까지 한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말미암아 보면 자고로 미덕이 아닙니다. 신등이 처음에 항림 도종의 가자가 미편한 일임을 말하였을 때 하교하시기를 대비를 위함이다 하였고 다음에 임희재 등의 계시의 일을 아뢰었을 때는 하교하시기를 털을 불어 험집을 찾는 것은 정사의 흠이다 하였으며 또 자맹강의 가져감이 편한 일임을 논하였을 때는 하교하시기를 연나라 소왕 때 사람이 천리마를 구하는 자가 있어 그 말이 이미 죽었으므로 뼈를 사가지고 왔었는데 얼마 아니되어 천리마가 이른 것이 셋이었다. 내가 자맹강에게 특별히 가자는 것도 이를 인하여 양의를 구하고자 할 뿐이다 하였으니 이 세 가지가 강변을 꾸며서 억제하며 옛일을 인용하여서 말을 막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간의 말이 어찌 한 사람의 뜻이랴. 반드시 그 동료와 더불어 의논하여 말한 것이겠으나 나는 생각하기를 대간의 말은 인주가 들어서 그 시비를 판단하여 옳으면 따르고 그르면 물리쳐야 한다고 여긴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반드시 인군으로 하여금 웃자리에 팔짱만 끼고 높이 앉아 대간이 말하면 좋다 할 뿐으로 그 시비를 가림이 없이 한결같이 따라서 어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이르기를 대간이 나에게 말을 들을 때는 강변을 꾸며서 억제하고 옛일을 인용하여서 막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가? 대저 대간의 말이 어찌 모두 사체에 맞겠는가? 그 사체에 맞는 것은 따르겠지만 맞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시비를 분별한 뒤에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간이 이를 아랠 때에 자주 말로써 오고 가서 변론하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을 알고자 함이니 그새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대간의 의논이 그렇다면 나는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높이 앉아 말없이 한결같이 대간의 말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벼슬이란 인주가 오로지 하는 바이니 오직 그 하고 싶은 대로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황림 도정은 대비전을 위함인데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하였다 하여 대간의 말이 이에 이르렀으니 대간의 말을 어찌 모두 좇겠습니까 하고 이경동은 말하기를 대간의 말이 비록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마땅히 우용하셔야 합니다. 대간은 한나라의 공의를 맡아 그 마음이 말해야겠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니 인군도 말을 들을 때는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임이 가합니다 하고 검토관 권주는 아뢰기를 대간이 이를 아랠 때는 그 마음이 어찌 그러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주가 대간을 의심하는 것은 그 근원에 말미암아서 오는 바가 있습니다. 자고로 수혜란의 세상에는 간신히 정권을 잡아 다른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말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당을 쉬며 대간에 열하게 하고 음으로 사주하여 그 자기에게 붙지 않는 자를 죄에 빠뜨리니 인주가 대간을 의심하여 그 말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까닭에 인주가 사람을 쓸 때는 또한 반드시 허심탄회하게 그 사람을 힘써 가려서 이목의 책을 맡긴 뒤에야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들음이 옳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득인 하기가 어려움은 과연 이와 같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호는 국구 대신으로서 진실로 마땅히 의리를 진술하여 임금의 마음을 흔연히 움직이고 즐겨 간언을 듣게 하는 것이 그 직책인데도 말하기를 대간의 말을 어찌 모두 따르겠습니까 하였으니 그의 보좌함을 무엇에 쓰겠는가 하였다. 임성 똑같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을 하기를 마치자 장령 황사효가 아뢰기를 이제 윤말순을 전주 부윤으로 삼으셨으나 전주는 백성이 많고 송사가 번다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무인 하숙부가 전에 부윤이 되어 창간호는 제1이었으나 치민은 통달하지 못한 바가 있었으므로 백성이 그 창간을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그 이치의 부족함을 한스럽게 여기었습니다. 이제 윤말순의 제주가 관부를 수치하고 빈객을 응접하는 것은 남음이 있어도 치민하는 재주는 부족한 것 같으니 개차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가한가를 시험하겠다 하였다. 창가는 창념하고 간략한 걸 말한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27일 장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1권 성조 19년 10월 27일 장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7일 장사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황주 봉산 문화 장년 풍천 등 고을에 악병이 더욱 심하여 의원을 보내어 고려하는 일을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심회가 의논하기를 황해도의 살람
장독의 기운은 다른 도와 달라서 악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아랫 바 다스골은 더욱 심하여 약의 힘으로 구제하기 어려울 것 같으나 그러나 백성이 악질에 걸려 죽은 자도 있으니 의원을 보내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황해도는 악질이 흥행하며 폐해를 구하는 방법은 조중조에서 이를 간구하고 수기하였으며 문종 임금께서는 제문을 친제하여 빌었건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비록 각각 한 사람이 의원을 보낸다 하오나 또한 구제하기 어렵고 한간 나라의 재정만 축낼 따름입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여러도에서 각각 한 사람이 의원을 보내어 구려에 전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상부를 베풀면 성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황해도의 병이 있는 여러 고을에 의원을 보내어 굴욕해 하면 진실로 온편합니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 각각 보낸다면 배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신의 생각에는 병이 있는 여러 고을에 두 길로 나누어 각각 의원을 보내고 그 성효를 보아 상부를 베풀면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다하여 성효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 도의 병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하가 되고 침구가 가장 급하니 의원 중에 침구를 아는 자를 가려서 보냄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황주 등 5고을에 각각 의원을 보내어 구병한다는 전교가 윤당합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이 수를 잘하는 자가 드물고 또 5고을은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으니 마땅히 양이 한 사람을 가려서 왕래하며 구려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말게 하여 감사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소서니 노사신의 의논을 따랐다. 산남은 산의 남기를 말하고 장독은 장기의 독한 것을 말한다. 선조실록 221권 선조 19년 10월 28일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권경이가 아뢰기를 전일 허탕이 도망가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허탕과 상피 관계에 있는 족친의 가동을 모두 가두어서 포고를 독촉하자니 이와 같이 한다면 서로 용언하는 법이 무너져서 대체에 손상하게 되니 서로 용언이 되지 않는 족친의 가동을 가두어 독책하여서 체포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음에 영사 이급배가 대답하기를 서로 용언하는 자의 가동을 가두면 마땅치 않으니 현상하여 구포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특징간 이숙기는 말하기를 허탕의 절족의 전린의 가동을 가둔다면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권경이는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절족의 가동을 가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시간관 이창씨는 말하기를 허탕의 절족의 가동을 가두어 체포하기를 구하여서 마침내 얻지 못한다면 도리어 풍교만 해칩니다. 하물며 서로 용언하는 법은 세종조에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신은 들으니 그때의 명신 허수의 아우가 죄를 범하고 도피해야 하니 명하여 허수를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게 하였는데 눈비가 내리는 날을 당하여 호두각에서 공문을 당하자 묻는 것은 대답하지 않고 머리를 숙여 울며 탄식하므로 금부에서 괴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비록 유설중에 있다 하나 오히려 눈비의 괴로움을 면하지만 내 아우는 죄를 범하고 도망갔으니 이와 같은 눈비 내리는 날에 어느 곳에서 쥐에 들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운다고 하였습니다. 금부의 관원이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마침내 이 일을 아뢰었더니 세종께서도 비창하시어 드디어 이 법을 세웠다 하니 이 법은 손상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 급배는 아뢰기를 이 장신의 말이 과연 옳습니다. 하고 특징관 김승경은 말하기를 허탕의 용언자를 증전에 둔다면 종시 숨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대사관 안호는 말하기를 현상하여 구포한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좌우 사람의 말을 따른다면 죄를 범하고 도망간 자로 하여금 그 집에서 편안히 놀게 한단 말인가. 사람마다 죄를 범하면 도망가되 국가가 이를 내버려 두고 묻지 않는다면 불의를 한 자가 어찌 징계되겠는가. 또 사람이 능히 청렴하고 계결하지 못하여 장우를 범한 자가 빈번히 있는데도 다스림이 이와 같다면 장차 간 교회를 견디지 못하는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제 허탕의 일은 좌우의 뜻이 이 같으니 버려둠이 가하다 하니 이급배가 아뢰기를 신등은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죄를 범한 자를 절족하게 고하도록 독책함은 대체를 상할까 두렵습니다. 만약 현상하여 구부한다면 이를 중히 여기는 자가 반드시 고발하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고 이창씨는 말하기를 대저 도피 중에 있어도 오간은 성립됩니다. 지금 허탕이 비록 도피 중에 있으나 장안의 이름이 올려지고 자수는 검고되었으니 후일에 나타나기를 기다려 중전에 둔다면 악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고 권경이는 말하기를 허탕의 일은 법으로 이를 포기하면 부당하니 반드시 찾아서 체포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수포 사목은 마땅히 이를 고쳐야 한다 하였다. 권경이가 또 아뢰기를 저들의 본부에서 엄죽현을 혁파하는 일을 아뢰었는데 반락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수의하였으나 거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권경이가 아뢰기를 천령 백성들은 박성근의 대악을 범한 일을 듣고 서로가 이르기를 본현에서는 일찍이 죄를 범한 일이 없고 다만 여주로 천령한 뒤에 토지가 협소함으로 혁파하여 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천령을 세우고 엄주편을 혁파하여 여주에 붙이는 일로 퇴장을 받아 상응코자 합니다. 또 평안도 태천군 맹인이 그 자식에게 죽음을 당한 일로 국가에서 명호를 깎아 현으로 만들었거든. 하물며 박승근은 친지가 하는 일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친히 스스로 법력하였으니 실로 천지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엄죽을 혁파하여 대악을 징계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다행하겠습니다. 일국의 법을 두 가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음에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신은 듣건대 몸이 대악을 범한 자는 그 집을 허물고 집터를 웅덩이로 만든다고는 하였으나 고우를 협파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숙기는 말하기를 지난날의 충주에도 이와 같은 자가 있었건만 다만 그 사람을 주해 주었을 뿐으로 그 고울은 협파하지 않았으니 이와 같은 일은 매우 많습니다. 하고 김승경은 말하기를 박승근을 추국한 일은 신이 실로 그 시종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이 되면 입으로 형용할 수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한갓 고울을 혁파하는 것만 아니라 그 고울의 벼슬아치도 마땅히 죄 주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추론하면 불가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가령 평양 같은 거부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장차 이를 혁파하겠는가? 그 혁파할 수 없으면 자명한 것이다 하였다. 이숙기가 말하기를 전조 때 묘청 등이 평양에 운거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혁파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권경이가 또 아뢰기를 전조는 인물이 번다하고 옥성이 또한 번거로우니 용렬하고 범상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곳이 아닙니다. 일찍이 듣건대 하숙군은 부윤이 되며 백성이 그 염계에는 복종했으나 치극의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원 왕자가 신설을 얻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제 윤말소는 여러 번 수령을 지내서 공회의 수줍이나 사객의 지대 같은 것은 비록 훌륭하였지만 번거로운 일을 해결하고 극무를 다스리는 제도는 부족하니 어찌 백성을 다스리며 합당하겠습니까? 하물며 수령은 재임 후 1년 미만인 자는 외임의 일을 제수하지 말라고 일찍이 전교가 있었는데 윤말소는 황주 목사에서 취임된 지 겨우 4, 5사기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며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대간의 법에 근거한 말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말소는 유능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법의 뜻을 상과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호두강은 의금부에서 주인을 신문하던 집을 말한다. 이 집차는 정당 앞쪽에 붙여 쑥 내밀어 지어졌다고 한다. 유슬은 주인을 옥중에 메어 둡니다. 치극은 번거로운 일을 다스립니다. 선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8일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최응현이 사조하니 전교하기를 백성의 효척은 수령의 현부에 달렸으니 매일 탐호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있거든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8일 세 번째 기사 축성도 채찰사 홍응이 가서 개성부의 성틀을 살피고 와서 복명하고는 성틀을 그림으로 그려 바치니 전교하기를 도용의 인원이 얼마나 되며 공력의 지속은 어찌 되겠는가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지금은 경기 수군 400명만이 부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황해 경기 도도의 수군 4,000명을 더 정하여 부역해 한다면 1, 2년에 공정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헌부에서 생원 이승손이 정성의 첩 관남을 몰래 간통한 일로서 추국하기를 청하였다. 무릇 조사의 첩도 상절하여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한나라 수상의 첩이랴. 이로써 이금부에 내려 공문하였는데 그 사간인 등이 혹은 정승이 버린 후에 통관하였다고 혹은 정승이 이승손이 몰래 간통한 것을 듣고 이를 버렸다고 하니 정승은 모두 말하라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신도 또한 이 일을 듣고서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헌부에서는 필시 이승손이 사문사에 그럴 수 없다고 여겼으므로 그 말을 듣고서 이를 다스리려는 것이나 그러나 그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병신년에 작첩하였는데 그 후 마음이 맞지 않아 끊고 내왕하지 않았더니 관남이 스스로 신의 집에 왔습니다. 신은 거절할 수가 없어 머물러 두었는데 얼마 아니 되어 그 부모가 연산의 본가로 돌아가며 관남도 가고자 했으므로 신은 즉시 내려보냈습니다. 그 후 3, 4년 사이에 매양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서울로 돌아오고 싶다 하였으나 신은 대답하기를 돌아오지 말고 임의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또 2, 3년 후에 관남이 서울로 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계산하면 10여년입니다. 더구나 그는 사족의 계집이 아니니 어찌 지압이 없이 한평생을 마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사간인은 일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문은 유교에서 불교의 도의나 또는 문화를 이르는 말이다. 또는 유학자를 달리 이르는 말도 된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8일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8일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무지개가 서쪽 하늘에 보이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9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이호서에 문안하다. 성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0월 29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선지하기를 도모를 당하여 기후가 매우 따뜻하니 인사가 아래에서 실수함을 일으까 내 심히 경고한다. 원왕은 옥성보다 큰 것이 없는데 관리가 정전을 받들지 않고 사증에 이끌려 진실로 세월을 천연한다며 끝내 바로잡는 것이 없거나 혹 촉탁으로 인하여 성사듣기를 함부로 하여 원민을 가정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천견이 없고자 하나 될 수 있겠는가? 무릇 유사는 모두 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을 모험받아 각각 경성하여 높은 하늘이 내려다보며 보답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후의 사례기를 임성은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대관을 꺾고 욕하였습니다. 그 범한 바가 이와 같은데도 한문하자 승복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추신하여 추국하소서 하였다. 명하의 영도는 이상에게 보이게 하니 윤필상은 애논하기를 대간이 임사홍을 농박한 일은 일체 공에서 나왔으니 어째 사사로움이 있겠습니까? 임사홍은 단지 통분한 심정만을 가지고 글을 지어 아뢰었는데 말이 불손함이 많고 대간을 욕하였으니 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와 아들 사이에서 아비의 억울함을 진소하다가 말이 잘못되었으며 이제 이미 승복하였는데 어찌 다시 잡아다가 신문하겠습니까? 시추로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임상우의 글은 부자의 억울한 고민을 펴려고 하는데 불과합니다.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마도 임상우의 본의가 아닐 듯하니 시추로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임상우의 상서를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하는 것은 아마도 실정에 지나친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이 의논을 보건대 대개가 옳다. 그러나 내가 재상에게 의논하는 것은 각각 속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말하게 하려고 한 것뿐이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임사홍이 이런 나도 공문하고 싶지 아니하나 대간에 말하는 것이 매우 간절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공문하는 것이다. 또 임사홍의 손은 글을 짚고 말을 만드는 사이에 비록 잘못이 없지 아니할 수 없으나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찌 그 본의가 이겠는가? 이로써 공문하면 비록 잡아다가 신문하고 형벌로 추국할지라도 즐겨 복초하지 않게 하겠는가? 또 아비를 위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주의를 가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나는 폐기하려고 한다. 전에 의논한 재상들에게 다시 물어보라 하니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임사홍이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신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간을 나무라고 욕한 것은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추로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제 하유를 만들어 받들어 보건대 신의 뜻도 이와 같으니 상상의 정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임사홍이 비록 말이 불순한데 가깝다 하더라도 아비와 아들 사이에 억울한 고민을 펴려고 하는 것은 천리와 인정의 지극한 것입니다. 또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인신을 크게 악한 것인데 비록 다시 잡아다가 공문한다 하더라도 어찌 즐겨 복초하겠습니까? 또 형장으로 사실을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폐기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임사홍이 대간을 나무라고 욕하는 것은 이미 그 주를 자복하였으나 다만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신의 큰 죄인데 이제 사헌부에서 이 죄로서 임사홍에게 더하려고 하니 임사홍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스스로 변명할 것이니 형장으로서 자복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정도 이와 같이 아니합니다. 애매하게 형벌을 쓰면 역시 화기를 손상하게 할 것이니 마땅히 조심하고 삼가야 할 것인데 어찌 가볍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임사홍의 죄는 단지 그 아비의 억울함을 호소함으로 인하여 말이 절차를 잃은 것을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아들이 아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국가에서 주의를 가한다면 두렵건대 부모의 백성에게 효도를 보이는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논하지 말라 하였다. 한문은 당상관이나 부녀자를 헌부에서 신문할 때 서면으로 취조하는 것이다. 추시는 죄의 사실을 가리기 위하여 당사자를 관에 출두시키는 것이다. 시추는 그 당시의 죄상을 신문하는 것이다. 조율은 죄를 법률에 비추어 그 형을 매깁니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부 장령 황사휴가 사르기를 임사홍을 대신이 추국하기를 의논하였는데 이제 폐기하였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허탕은 경외가의 전린 및 서로 용언한 자의 전린과 아울러 가동을 가두어서 독촉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자광의 이런 대권을 보내어 공문할 것입니까? 감찰을 보낼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허탕을 서로 용언한 자의 전리는 가동을 가두지 않는 것이 가하다. 그 시골집은 수령이 서울집은 사헌부에서 마땅히 수색해 잡을 것이며 유자광의 일은 사관원에 옮길 것이다. 임사홍의 일은 처음에는 대신과 의논하여 추국하기로 하였다가 또 대신과 의논하여 폐기하였는데 무엇이 불가함이 있는가 하며 아비를 위해 억울함을 펴려고 하다가 죄를 얻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황사유가 다시 아뢰기를 재상들이 처음에는 추국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는 또 논하지 말라고 하여 앞뒤 의논이 어긋나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조율한 뒤에 성상께서 절양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임사홍의 일은 내가 이미 자세히 살폈으므로 들어주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경외가는 서울과 시골의 집을 말한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관한정은 이자간이 와서 아뢰기를 임사홍은 국문을 입어 한가하고 승복하지 아니하였으니 폐기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국문을 마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사헌부의 정교한 뜻으로 사관원에 말하라 하였다. 이자근이 다시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논박하자 도리어 능욕을 당하였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직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겨울철에 기후가 따뜻함으로 하여 전지를 내려 계칙하신다고 하니 신등이 홍범을 살펴보건대 쑥, 예, 철, 모, 성 하면 우와 양과 옥과 한과 풍이 때를 맞추어 순응하고 오사를 닦으면 휴징이 각각 유하고 응하고 오사를 잃으면 구징이 각각 유로 응한다고 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이 감응하는 이치가 미묘합니다. 지금 절호로서 본다면 10월은 맹동달이므로 하늘 기운은 올라가고 땅 기운은 내려가며 물에 처음 얼음이 열고 땅이 비로소 어는데 날씨가 아직 따뜻하고 여러 날 비가 내려 장마가 지려고 하며 더욱이 황무가 사방을 막아 날마다 흐리고 해를 가립니다. 하물며 지금은 11월 동짓달인데 이른바 동지라는 것은 음이 지극하여 굳은 얼음이 더욱 장하고 지기가 저설할 때이므로 마땅히 천지가 폐색하고 음이 극성하여 추위가 심해야 하는데 도리어 따뜻함이 이에 이르니 진시로 승상께서 진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어 옥송이 엄취되고 정전이 사사라움에 끌리는 까닭으로 천변을 불러 일으키는 것임을 의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의 잘못으로 어떤 구징이 응한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한유의 교고한 설인데 천지조화의 묘리를 더불어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하늘에 순응하여 보답하는 도는 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초나라 왕이 하늘에 요기가 나타나지 아니함으로써 산천에 기도하기를 하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하늘에서 비록 깨우침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인데 하물며 깨우침을 보이는 것이 이에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전하를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를 지극히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전하께서 통렬하게 자신을 꾸짖고 두려워하며 몸을 닫고 마음을 반성하여 재앙을 돌이켜서 상스러움이 되게 할 때입니다. 전하께서 임하신 지 20년 이래로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도모하자 패단을 없애지 아니한 것이 없고 패한 것을 일으키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지구가 모두 베풀어지고 만목이 닦고 갖추어졌다고 이를 만한데 백성의 풍속과 선비의 풍속이 도노함을 다하지 못하여 거룩한 정치에 아름답지 못한 징조가 나타났으니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풍속을 옮겨 바꾸는 도는 덕과 이해를 마땅히 앞세울 바이나 형정도 뒤질 수 없다고 여깁니다. 삼각관견을 가지고 뒤에 종목별로 열거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밝게 살피소서. 첫째는 풍속을 후하게 할 것입니다. 태학은 어진 선비를 양성하는 기관이며 예의를 서로 앞세우는 곳인데 배우는 자가 녹을 구하고 이를 찾는 것으로 이를 삼고 간진에 힘쓰며 학업에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학업을 게을리하여 강습하지 아니하면서 그 의복이나 아름답게 하고 관구를 사치하게 하며 모여 있으면서 의논하는 것은 이록을 취하기를 꾀하는 일이 아니면 반드시 사장을 속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인재가 날마다 쇠하고 풍속이 날마다 허물어짐을 생각하여 원점의 수를 더하고 초장 강경의 법을 세워 거관을 하면 학문에만 힘쓰게 하였는데 향위의 법을 무시하고 시험을 보다가 추획을 당하는 자가 있고 차술과 대술로서 죄를 받은 자도 있으니 풍화의 군원이 이와 같으면 백성과 선비의 풍습이 따라서 예스럽지 못하면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선비의 풍습이 크게 허물어져서 청렴하고 사용하는 풍속이 없어 몸이 장호를 범하고 도망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도 있고 서로 희척을 도둑질하여 옥에 갇혀서 변명하는 자가 있으며 세상을 먹일 만하면 먹이고 근습을 통할 만하면 통하여 만일 혹시 한 자국을 잃거나 한 직을 잃으면 장을 발하여 신소하는 데 이르며 오직 얻는 것만 구할 뿐 다시 염치가 없으니 사대부가 서로 조중해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의 이른바 얻기를 근심하고 잃는 것을 근심하는 비부는
비부의 심한 자입니다. 사치하고 참남함이 또한 끝이 없어 서인은 사대부에 비기고 사대부는 재상에게 비며 복식은 미려함을 승상하고 집은 광장함을 다투어 힘쓰며 주기 금옥의 꿈인가 금수 찬조의 공의 승려와 보고의 물건에 지나침이 있으며 자본과 영음도 간사함을 힘쓰지 아니하고 반드시 진귀한 맛을 써서 그 풍성함을 지극히 한 뒤에야만이 이로써 사치와 교만한 풍습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위를 업신 여기고 남의 허물을 덧주어 관에 고발하는 풍속이 날로 자라나서 소관은 대관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업신 여기며 하리는 관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업신 여기고 욕하며 서도와 복례에 이르기까지 조금 관리에게 불평이 있으면 비록 자기의 억울함이 아닐지라도 거짓 아무 일은 장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반드시 고발하며 대해서 꾸짖고 욕하니 그 풍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선비의 풍습은 마땅히 덕과 예로 인도하여 점점 변하게 할 것이며 하루아침에 형정으로 갑자기 고칠 수 없습니다. 서민이 위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은 덕례가 비록 없을 수 없으나 형정도 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건대 이 뒤로는 서민이 장관을 업신여기고 욕하는 자는 그 풍속이 후한대로 돌아가기를 한하여 죄의 경중을 물러나고 전가 사변하여 풍화의 만분의 하나라도 돕게 하소서. 둘째, 대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득건대 제왕의 득은 포용보다 큰 것이 없고 또 총명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용이 지나치면 우유에 가깝고 총명이 지나치면 가찰에 가까우니 우유와 가찰은 진실로 제왕의 미등이 아닙니다. 포용하면서 우유에 이르지 아니하고 총명하면서 가찰에 이르지 아니한 연후에야 제왕의 득이 완전한 것입니다. 요즘 전하께서 수령의 불법을 염려하여 추생으로 시신을 보내어 적발해 다스리게 하였으니 수령이 된 자는 마땅히 근신을 더하여 법을 받으려야 할 것인데 교계의 무리가 일찍이 경계할 것을 알지 못하고서 불법한 일을 하지 아니한 바가 없고 그 문안을 없애고는 고의로 가벼운 일만 드러내어 적간의 미끼로 삼으니 비록 크게 간사하고 탐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일후에 근거할 만한 형적이 없으니 명령을 받던 자도 적발할 도리가 없고 법을 지키는 수리가 혹시 그 고기 그물에 걸리는 기러기가 됩니다. 간사함은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체를 손상시키니 신은 두렵건대 포용이 지극하지 못함이 있고 총명이 지나침이 있을까 합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마땅히 예로서 부려서 비록 용렬하고 리석은 하류일지라도 반드시 현인 군자로 대우하며 만일 탐한 무리가 법망에 저촉됨이 있으면 마땅히 법률에 의하여 다스릴 뿐이지 먼저 그 사람을 의심하여 적발하기를 도둑을 잡는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청컨대 다시는 추생을 하지 말고 감사를 선임하여 출적을 명백하게 하도록 하고 또 중국 조정의 어사순환의 예의에 의하여 때없이 내어보내어 비비를 규철하도록 하고 대체를 보존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셋째는 사명을 간략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는 방면의 중한 임무이며 또 옛 방백의 직위인지라 한도의 내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이 모두 통솔해 살피는데 따로 사명을 보내어 번거로움을 이루게 할 수 없으며 전마 재산과 같은 것은 말할 것이 없거니와 수괴 벌목 재언 사민 군적 안접 축성 등의 모두 조관을 보내어 관계가 서로 연달아서 길에 수레바퀴 자국이 얽혔으며 이뿐만 아니라 한 일을 주획하고 한 역사를 감독하는데 반드시 경찰관을 보내고 또 내관도 혹시 향을 받들고 가니 사명의 번거로움과 관대의 비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기회 등의 일은 비록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일도를 감사에게 맡겼으니 돈의 일은 모두 마땅히 위임할 것이며 따로 조관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사신이 오면 국가에서 지대하는 폐단은 상상께서 환하게 알고 계시는 바로서 김씨과 정동의 행차에서는 국조가 쓸어낸 듯 다하였고 동을과 왕차의 행차에서도 추호도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소는 비록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체는 같은데 그 사이 요구하는 길을 싫어하지 아니하는 형상은 다 진술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청컨대 이 들어오는 내관은 향을 받들고 외방에 보내는 것을 하지 말고 일제 사명을 모두 정지하되 만일 부득이하여 위임해 보낼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염계함이 동을 왕창과 같은 일을 골라서 보내며 번거롭고 시끄러운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넷째는 언로를 열 것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언로가 열리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막히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제왕의 즉위한 처음에는 바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즉위한 날이 오래되면 귀에 거스리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3대 이하는 선을 좋아하고 가난한 말을 용납하는 것은 당나라 태종과 같은 이가 없는데 중년 이후로는 점차 처음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세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바른 말을 구하기를 목마른 것처럼 하여 말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은 반드시 따르시고 말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또한 죄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말하기를 좋아하여 상하가 막힘이 없었는데 근래에 가난한 말을 용납하기를 조금씩 처음과 같지 아니합니다. 대간이 말하는 것이 강하면 이기기를 힘쓴다고 하시니 신등은 거기 스스로 마음이 아픕니다. 간관은 임금의 지나친 일을 보면 반드시 과감하게 말하고 강하게 다투어 견거 절함에 이르러도 그만두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이 어찌 이기기를 힘써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대저 임금을 인도해 도리에 마땅하게 하여 지나침이 없는 땅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뇌정 밑에서 비록 안색을 너그럽게 할지라도 오히려 말을 닿을 수 없는데 만약 이기기를 힘쓴다고 하시며 좌절시키면 누가 능히 천위에 한가하고 용린을 거스리어 과감히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신등은 두렵건대 전하의 가난한 말을 용납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니지 못하여 언로가 이로부터 막혀질까 합니다. 이윤이 태갑에게 고하기를 말이 당신의 마음에 거슬림이 있거든 반드시 도의의 합함을 찾고 말이 당신의 뜻에 순함이 있거든 반드시 도의에 합당하지 아니함을 찾으라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대간의 말을 들으시고 만약 혹시 천심에 거슬림이 있거든 갑자기 위험을 떨쳐서 꺾지 마시고 마음을 공평하게 가지시고 자세히 생각하여 이치에 합당하면 따르시고 이치에 합당하지 아니하여도 너그럽게 용서하여 말하는 사람의 기운을 기르면 언로가 열려서 요순의 다스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재질로서 언관에 대주하면서 잘못을 찾아서 군덕을 도와 기르지 못하였고 또 관계 격량하여 조정을 숙청하지 못하여 하늘의 경구를 이루게 하였으니 이는 신등의 죄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한 마음은 만화의 근원인지라 한 생각의 선악은 진실로 재앙을 부르키고 화기를 이루는 깃털입니다. 성탕이 한지를 만나자 6가지로 자신을 꾸짖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에 맡기지 마시고 아래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며 더욱 스스로 깨우치고 두려워하여 감히 혹시라도 게으름이 없으시면 재앙이 상스러움이 될 수 있고 화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굽어 살피소서 했는데 어스로 이르기를 내가 감히 있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어서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성부에 보이기를 명하니 청송부원과 심현은 의논하기를 아무리 위를 업신여기는 죄라고 하더라도 역시 경중과 대수가 있는데 일체로 사변하는 것은 아마도 옳지 못할까 합니다. 추생 발적은 예법이 아닙니다. 때로 의사를 보내어 염찰하는 것이 강하며 사명은 간략함을 숭상할 것입니다. 다만 입거 군적 안접 축성 재언 등의 일은 관원을 보내어 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영의정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풍속을 후하게 함과 대체를 보존하는 것과 사명을 간략하게 하는 것 등의 일은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의 뜻은 일체 폐단을 구제하기 위해서 말이 이와 같으니 그 사이에 비록 지나치는 논의가 있을지라도 성선께서 참작하여 행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고 좌의정 홍응은 의논하기를 위를 업신여기고 분수를 범하는 자는 죄의 경중이 있는데 일찍이 분간하지 아니하고서 모두 사변하는 것은 신의 아는 바가 아닙니다. 추생의 일은 상손의 도리어 대체를 손상시키며 포용이 지극하지 못하고 총명이 지나치짐이 있을까 두렵다고 한 것은 친집이 지나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무에 위임하고 이따금 이를 교찰하면 저절로 그런 논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종사관은 모두 조정 가운데 명사를 골라서 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다하고 그 행실을 가다듬었으니 어찌 동을 왕창보다 못하겠습니까? 하고 광릉부원군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풍속을 후하게 하는 조목의 전가 사변은 신이 생각하건대 풍속을 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가
전 가족을 병정으로 옮기는 것은 가중할까 합니다. 어찌 죄의 경중이 없이 일체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를 보존하는 조목의 추생적가는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역시 그것을 비록 한때에 적발하는 쾌함은 있을지라도 대체에 성상될 듯하니 때로 오사를 보내어 백성의 패막을 묶는 것은 사헌부의 의논의 진실로 그럴듯합니다. 사명을 간략하게 하는 조목의 수계, 벌목, 재언, 입거, 군적, 안접, 축성 등의 일을 모두 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신은 생각하건대 감사에게 맡겨서 행할 만한 것이 있고 혹은 부득이 조관을 보낼 것이 있으니 요는 때에 다다라 일의 경중으로 인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서민으로서 관장을 능욕하고 업신여기는 자를 풍속이 후한대로 돌아가기를 하하여 정가사변하는 것은 아마도 행할 수 없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관장을 욕하는 것은 율문의 바른 조문이 있는데 또 율문 밖의 법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오사를 보내어 순환하게 하면 비록 추생적간이 없을지라도 관리가 두려워하여 저절로 불법한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무릇 사명은 완급과 경중이 있는데 모두 감사에게 맡길 수 없으며 모두 조관을 보낼 수도 없으니 마땅히 때에 다다라 잠작해 할 뿐입니다 하고 좌천성 이철경은 아뢰기를 정가사변하는 것은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일체로 행할 수 없습니다. 추생하는 일은 애초에 떳떳한 법이 아니고 특히 한때에 내어보내어 적가나의 백성의 폐막을 살피게 하는 것뿐인데 만약 중국 조정의 순한 어사의 법에 의하면 시행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대저 이런 경중과 완급이 있는데 어찌 모두 감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때에 다다라서 일의 경중과 완급을 헤아려 처리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고 우찬성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제1조는 주역에 이르기를 어진이를 길러서 만배성에게 미친다고 하였으니 대저 국리 정심 수기 지인의 도는 모두 학문 가운데서 나온 것인데 진실로 진유를 얻어 스승으로 삼아서 사람을 교양시키면 녹을 구하는 무리와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나아가는 무리가 모두 변하여 덕이 이루어지고 체주가 통달한 선비가 될 것이며 이를 모든 벼슬 자리에 벌어두면 민속이 저절로 후하고 청렴과 사양함이 저절로 일어날 것인데 다만 진유를 얻기 어려울 뿐입니다. 복식이 제도에 지나치고 집이 지나치게 큰 것과 일제법에 어긋나는 등의 일은 모두 유사의 책임입니다. 서민이 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참으로 분미스러운 풍속인지라 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 정가사변하는 것은 지나칠 듯합니다. 제2조의 때로 의사를 보내 백성의 패망을 순행해 살피게 하는 것은 대체에 합당합니다. 추생하여 발적하는 것은 가찰에 가까울 듯합니다. 제3조는 일이 경중과 완급에 있어 일체로 논할 수 없으므로 감사에게 맡길 만한 것도 있고 조관을 보낼 것도 있는데 감사는 모두 사물을 겸해서 통치하고 조관은 한 가지 일을 오로지 다스리니 때에 따라서 참작해 하는 데 있습니다. 제4조는 중용에 이르기를 수는 대지이시다. 묻기를 좋아하고 비근한 말이라도 살피기를 좋아하되 악한 것은 숨기고 선한 것을 드러내며 그 양단을 잡아서 그 줌을 백성에게 쓴다고 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마땅히 본받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경사를 널리 보시고 성제 명왕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을 밝게 알아서 남음이 없으시면 어찌 끝까지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처음은 있고 마침이 없겠습니까? 더욱 부지런히 하시고 게으름이 없으사 후손에게 법을 들이우소서 하고 좌참찬 이 수문은 의논하기를 서민으로서 관장을 능욕하는 자는 마땅히 죄의 경중에 따라 율을 상고의 죄를 과하여 혹은 도 혹은 유로서 사변할 것이며 죄의 경중을 묻지 아니하고서 모두 다 사변할 수는 없습니다. 추생적가는 비록 간사한 일을 적발하는 데는 쾌할 것 같으나 그가는 적발하기 어렵고 도리어 대체에 손상되니 진실로 사무에서 논한 바와 같습니다. 이 뒤로는 추생적간 하지 말고 조종조 고사에 의하여 수시로 대관을 보내어 비위를 규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명은 진실로 간략함이 마땅하나 때로는 부득이하여 조관을 보내어 처리할 일이 있으니 모두 감사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 그 일의 경중을 헤아려서 시행할 것이나 요는 사명을 간략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내관이 형을 받들고 출사하는 것은 역시 반드시 폐단을 끼칠 것이니 사헌부의 아랫바에 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우참찬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천한이가 귀한 이를 업신여기는 것은 진실로 악한 풍속이며
연패를 동등하게 여겨 존중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중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나 죄를 범한 것이 경중이 있는데 일체로 사변할 수는 없습니다. 사명은 경중이 있고 이르기야는 급하고 늦음이 있는데 일체 감사에게 위임하면 이 완의 실수가 없지 아니할 것인데 변통성이 없이 국한에 정할 수 없으므로 오직 기회에 따라 참작해 행할 뿐입니다. 그 나머지 대체를 보존하고 언로를 여는 두 일은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조판서 성존 참판 이약동 참의 권정은 의논하기라. 상소 안에 조목별로 진술한 것이 모두 심히 간절하고 적당하나 다만 죄의 경중은 물론하고 정가 사변하는 것은 과중할 듯합니다 하고 고조판서 한칠에 참판 노공필 참의 이윤회는 의논하기라. 연패 등급은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근래에 아래로부터 위를 오신 역의 패풍을 이미 이루었는데 점점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나 죄의 경중이 없이 모두 사변하게 하면 정실과 법에 혹시 서로 온당치 아니함이 있을 것이니 그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이 더욱 심한 자만 사변하여서 그 나머지를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령의 불법은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나 추생적가는 관리는 교묘함으로써 요행이 면하고 선량한 수령이 도리어 걸리게 되므로 본성지강에는 관계가 없고 사체에 손상이 있습니다. 아렌바에 의하여 때로 어사를 보내어 교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명이 번거로우면 패단도 많은 것은 진실로 논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사무가 번극하여 오로지 다스릴 수 없는데 만일 일의 크고 자금을 물론하고 오로지 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시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마땅히 때에 다다라서 일의 경중과 완급을 참작하여 혹은 감사에게 맡기고 혹은 별도로 조관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조판서 이유지 참판 박건 참의 윤미는 의논하기를 서민으로서 관정을 욕하는 자의를 죄의 경중은 물론하고 정가사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칠 듯합니다 하고 병조판서 허종 참판 이경동 참의 임수창은 의논하기라. 풍속이 예스럽지 못하면 진실로 상소 가운데 논한 바와 같으나 다만 관정을 없인 여기는 자를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정가사변하는 것은 너무 중할 듯합니다. 추생작가는 진실로 인심을 깨우치고 두려워하도록 하기에는 좋거나 대체 손상되므로 정상적으로 행할 만한 법은 아닙니다. 사헌부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사명의 번거로움은 진실로 패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자견하는 것은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인데 사람을 골라서 자견해야 한다는 의논이 참으로 이치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바른 말을 구하고 가난한 말을 받아들여 한 사람도 가남으로써 일찍이 죄를 얻은 자가 있지 아니하였는데 사헌부에서는 그래도 가난한 말을 용납하는 것이 조금씩 참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한 것은 진실로 끝까지 참가 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고 경조판서 정문형 참의 이습감은 의논하기라. 정치의 대체가 높고 낮으면 풍속의 아름답고 악함에 달렸으니 원수가 옳지 못하면 만사가 허물어짐을 이루고 사명이 번거로우면 원근이 시끄러우며 언로가 막히면 옹패의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대간이 항소한 네 조목은 참으로 약석의 말이니 거행하는 것이 적당하고 유익합니다. 다만 그 제1조의 풍속이 후한대로 돌아가기를 함하여 죄의 경종을 물러나고 정가사변하라는 말은 거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한승부, 판윤, 신승선, 좌윤, 김종지, 우윤, 윤언로는 의논하기라. 서민으로서 윗사람을 없인 여긴 자를 죄의 경중을 물러나고 정가사변하는 것은 과당할 듯합니다. 비록 한때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리어 정치의 대체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덧주어 간에 고발하거나 욕설을 퍼부어 꾸짖는 죄를 다스리는 법이 율문과 대전에 갖추어 있으니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의하여 과단하여도 족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2일 신효 네 번째 기사 이 직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모두 용렬함으로써 언권에 대지하고 있으면서 능히 직책을 다하지 못하니 비록 말과 글로서 우러러 천청을 모독하였으나 어찌 성녀에 살피고 쓰는 바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법을 써서 올리고자 하니 상상께서 살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말이 당신의 마음에 거슬림이 있거든 반드시 도의의 합함을 찾고 말이 당신의 뜻에 순함이 있거든 반드시 도의의 합하지 아니함을 찾으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윤이 태갑에게 고한 말입니다. 채침의 주위에 이르기를 강경하고 고든 말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드럽고 순한 말은 사람이 따르기 쉬운데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반드시 도의의 합함을 찾을 것이고 마음에 거스린다고 하여 거절할 것이 아니며 그 따르기를 쉬운 것은 반드시 도에 합하지 아니함을 찾을 것이고 뜻에 순하다고 하여 들을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좋은 약이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성된 말이 귀에는 거스리고 행실에는 이롭다고 하였으니 만약 좋은 약을 쓴다고 하여 복용하지 아니하면 병이 더욱 깊어질 것이며 충성된 말이 귀에 거스린다고 하여 따르지 아니하면 나라가 반드시 위태로울 것입니다. 임금은 마땅히 말을 듣는 즈음에 오직 의리에 합당하고 아니한 것을 찾되 의리에 합하면 비록 뜻에 거슬릴지라도 반드시 따를 것이며 의리에 합하지 아니하면 비록 뜻에 순할지라도 마땅히 살필 것입니다. 다만 자기 사욕을 버리고 자기 뜻의 치우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면 능하지 못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좌우에 두고 나아들면서 보고 살피시어 말을 듣는 법으로 삼으소서. 또 이르기를 아침이나 밤이나 혹시라도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지 마소서. 작은 행실을 돌보지 아니하면 마침내 큰 덕을 더럽히며 산을 9개를 만드는데 한 삼택의 흙이 모자라서 공을 허물어뜨립니다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무왕이 여우를 받자 소공이 경계에 올린 말입니다. 여시의 주위에 이르기를 이는 바로 덕을 삼가는 말인데 혹시라는 한 글자가 가장 의미가 있다. 잠시라도 그치고 쉬면 덕을 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무왕은 승인인지라 정치가 안정되고 공을 이루었으니 한 여우를 받을지라도 정치에 해로울 것이 아닐 듯한데 소공은 오히려 덕을 더럽히고 공을 허물어뜨린다고 경계하였으니 임금은 마땅히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그침이 없어 끝까지 삼가기를 참과 같이 하여 선이 작다고 하여 아니하지를 말고 악이 작다고 하여 하지를 말며 가히 큰 덕에 누가 되고 성공이 허물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순 임금은 큰 승인인데 우 임금이 경계하기를 단주처럼 오만하지 마소서. 거만하게 놀기를 좋아하고 사나운 말을 일삼았습니다라고 했으니 순 임금이 거만하게 놀거나 오만하고 사나움이 없는 것은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아는데 어찌 우 임금이 알지 못하겠습니까? 대저 숭고한 자리에 처하여 경계하는 바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신등이 이를 올리는 것도 위임금이 순임금에게 고하는 뜻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좌우에 두시고 나들면서 보고 살피사 덕을 삼가는 법으로 삼으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가까이 받아들여 곧 장황하여 올리도록 명하고 서로 아름다움을 칭찬하기를 이제 경등이 올린 덕을 삼가하고 말을 듣는 법의 말을 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항상 좌우에 두고는 나들면서 보고 살펴서 이윤과 소공이 좌우에 있으면서 보도하는 것처럼 하겠으며 또 경등의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잊지 아니하겠다. 오늘 날이 춥기 때문에 술을 주니 마시도록 하라 하였다. 이나여 촉비 이염을 내어 이 측에게 하사하고 또 집이 김미 장령 건경이 지평기모 이 의무에게는 청서피 이염을 하사하사 이 측등이 은혜를 살해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 날씨가 매우 몹시 추우니 마땅히 많이 마시고 기쁨을 다할 것이다 하고 또 백납초 5자루를 내려주면서 이르기를 예전에 어전에 금년 화촉을 거두어서 학사에게 보낸 이가 있었는데 이제 경등에게 백납초를 내려주니 마땅히 각기 책상 앞에 켜놓고 술을 마실 것이며 만약 초가 아직 다하지 아니하였거든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좋다 하니 이 측등이 절하며 살해하기를 원하건대 전하께서 이 마음을 잊지 마시면 비단 신등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일국의 다행입니다 하였다. 이 측이 술에 취하여 상전 설맹손에게 이르기를 신의 말을 주상 앞에 계달하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이와 같은데 요순의 정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신등의 죄입니다 하였다. 파하고 돌아가니 밤이 이고가 되었다. 장황은 표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